네, 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이스 토크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춘천시의회 권주상 부의장 그리고 김은기 경제도시위원장과 함께 두 분 지역구에 대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실 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이 석사동 법조타운 조성이 무산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유치가 사실 답보 상태에 놓였는데 학곡지구도 그렇고요. 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짚어보는 내용인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법조타운 문제에 대해서 김은기 위원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 법조타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제 스스로 생각할 때는요, 이 공동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 내에서 어디로 옮기는가는 어디 동네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는 좋을 수가 있겠지만 그 옮겨지는 그 빈자리, 그 지역에서는 반드시 공동화 현상은 불보듯 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참 아쉬운 것은 이제 우리가 그 학곡지구라던가 그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도청사 그 이전 부지라던가 예. 이런 여러 가지 부지는 많지만 거기에 다른 외부에서 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냥 옮기는 그런 것들이 좀 그 가장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고요. 새로 옮겨오는 게 아니고 여기 있던 게 그렇죠. 일로 옮겨가는 거가 문제다. 그렇죠. 여기가 비게 되니. 그렇죠. 아, 예, 예. 그 지금 현재 법조타운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현재 효자 이동의 그 위치에 있지만 네네. 오래되긴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옮기는 것은 이제 뭐 우리 시의 자율이 아니라 그 법원과 검찰청의 예.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춘천 관내에서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데 기존에 사실 처음 그 뭐 이력이나 연역을 보면 그것을 뭐 우리가 처음 뭐 이렇게 제안한 것도 아니고 먼저 법원 검찰청에서 우리 시에 뭐 이리 할 만한 땅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착수됐던 것으로 제가 이제 보고를 받았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 경자대대 위치에 이제 석사동에 있는 경제대대 위치에다가 하기로 해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작업도 많이 했어요. 또 돈도 벌써 한 2억 정도 이상을 썼거든요. 용역비로 해가지고. 그런데 참 그 아직도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나라 관의 고질적인 문제. 되게 좀 시민들이 봤을 때는 또 현재의 우리 많은 그 어떤 정신이라든가 그 시대상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MZ 세대도 나오고 그 MZ 세대들이 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높이 문제. 사실 그것은 아주 쓸데없는 이게 고질적인 문제인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그 언론 지면상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를 했다라는 것을 보고 제가 어느 정도 높이가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그 관련 그 담당 과장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한 1도 정도만 차이가 나도 이게 거리가 짧으면 그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효과가 안 나요. 근데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쭉 길게 가다 보면 이 1도가 나중에는 여기는 한 1cm였는데 끝에 가면 막 10m가 돼버리는. 그래서 이제 외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높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서로 이제 내가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 근데 사실 오른쪽 왼쪽은 벌써 정해져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위치도 보면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한번 정면으로 봤거든요. 현재 위치에서 정말 비슷해요. 정말 비슷하고 그래서 그게 과연 높이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라는 고질적인 문제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은 어쨌거나 수장들끼리 뭐 법원 검찰청장님들과 지청장님들과 또 우리 그 시장과 서로 MOU까지 맺었잖아요. 그러면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고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은 법에 문제가 없거나 행정에 문제가 없으면 해야 되는 건데 아무리 MOU라는 것이 법적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이렇게 그냥 무시를 해버려도 되는가? 그러면 시민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그 관계되어 있는 시민들이 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움직였을 거란 말이에요, 벌써. 그것은 누가 과연 보상을 할 수 있는가? 아까 또 바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혈세 2억이나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상도 말로 하면 내가 낸데 이것 때문에 지금 2억원을 벌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학곡지구 같은 경우는 좀 부회장님 어떨까요? 학곡지구는 지금 이제 예전에 그 학곡지역이 공동묘지 뭐 이런 주변이 많으면서 지역에서도 혐오 시설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좀 방안을 강구하자. 그러면서 이제 춘천시가 강구한 게
학국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이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 약 한 42만 제곱미터 정도의 그런 면적으로 이제 초창기에 이제 진행이 됐고요. 지금 요즘에 보면 총 32만 평방미터 중에 이제 공동주택 용지로다가 벌써 다 분양이 됐고요. 또 단독 주택 용지도 분양이 많이 됐고 준주거 지역도 7개 부록으로 다 분양이 완료됐고요. 지금 현재 분양은 다 완료됐습니다. 네. 근데 제일 문제는 네. 이제 학교를 이제 건립하기로 춘천시 교육청이 춘천시에다가 제안서를 네. 2017년 9월달에 내서 우리도 이 지역에 이 주변에 아파트가 건설되고 도심이 학국 사거리 지구에 네. 도심이 많이 형성되면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이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많이 이제 젊은이들에 의해서 나타날 것이니까 여기다가 학교를 저희가 신설하겠다. 네. 그 제안서를 2017년도에 냈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 11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네. 학교 부지를 꼭 한 필지를 달라. 그래가지고 13,000평방미터의 용지를 주기로 춘천시가 도시개발 공사에서 약속을 하고 진행을 된 겁니다. 근데 교육지원청에서는 네. 분양이 돼야지 분양 공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던데. 예. 그래서요.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분양을 제가 여기 이게 보면 이게 있습니다. 이 청사진에 이렇게 보면 있는데 네네네. 이게 보면 지금 이미 공동주택 용지 여기는 이제 모아 엘가라는 네. 아파트가 네.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시공 중에 있고 그다음에 공공용지도 다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네. 남은 건 지금 딱 하나 교육시설 용지 네. 13,000평방미터가 남아 있는데 근데 춘천시 교육청이 춘천시에다가 네. 20년 12월 2일 날 춘천시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지금 동네 초등학교 학생들도 급감하고 있고 네. 또 성문 초등학교도 성원 초등학교 여기도 학생들이 좀 줄을 있는 현상에서 학교 정설이 저희한테는 필요치 않다. 그리고 이 여기 모아 엘가 쪽에 이 공동주택이 2,80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학생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전망이 없다. 네. 그래서 교육 당국에서는 여기다가 초등학교 정설 신설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춘천시에다가 용도 폐지를 하겠다. 예. 그래서 매입을 중지하겠다는 그런 제안서를 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춘천시가 안고 있는 학국지가 이제 고민거리가 이건데 또 춘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 공동주택 이 모아 엘간을 지면서 여기에 학부모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이 학교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내려는 좋은 점이 그쵸, 있기 때문에 그쵸, 여기다 분양이 다 된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춘천시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 이 시설 용지를 다른 데는 매각하고 싶어도 이 주변에 분양을 받은 부모들 그쵸. 소비자 예. 입장에서는 내 자녀들이 가까운 데 보내기 위해서 이미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분양을 신청을 냈는데 이제 와서 학교가 아니 여기 건설 안 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쵸. 저도 몇 번 당했어요, 그렇게. 그러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춘천시 교육청은 공공기관입니다. 네. 또 특히 이 교육을 다루는 교육기관은 우리 자녀들한테 거짓말하지 말아라, 약속을 잘 지켜라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의무적으로 자녀한테 가르치는데 당사자 교육기관이 스스로가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과연 지금 현인 여건에 또 교육 당국으로서의 맞는 처세냐? 그렇죠. 저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춘천시 교육청은 여기에 책임을 지고 매입을 해서 추후에 일단 매입을 해놓고 학국 사거리 주변에 지금 계속해서 저는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특히 이제 고은리에 30만 제곱미터의 행정복지타운이 건설된다면 그 주변에 학교가 동네 초등학교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도 이제 포화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대체 방안으로 반드시 이 학국지구의 이 교육 관련된 이 초등학교는 반드시 정설돼야 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교육 당국에서 이게 학교 증설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으로 많이들 나오고 있는 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네. 이제 학생들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소규모 학교나 이런 것 쪽으로 좀 만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앞으로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서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좀 지금 해줬으면. 현재 예. 36학부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네네네. 저는 이거를 저기 4학급으로 네. 4학급으로 줄인다면 그쵸. 4, 6, 24, 24학급 되기 때문에 네.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또 학곡지 사거리 주변 또 고운지구의 행복복지타운이 건설되면서 그쪽에서 유발되는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효과. 예. 올 거라고 봅니다. 네네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다니는 학생들이 근데 아시잖아요. 약간 기존에 해왔던 거대로만 하시려고 그러지 이걸 좀 줄이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해봐가지고 잘 꺼리는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자 그렇게 계속해서 좀 질문 이어가면은 시의원은 출마를 하시면서 지금 두 분 다 재선이신데 네.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하신 건 이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가장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은기 위원장님? 네. 일단은 저희가 그 석사천이라는 아주 우수한 그 시설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는 이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고, 그리고 이제 뭐 운동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약속을 많이 드리는데 또 민원도 제일 많았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그 운동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역구가 석사동 효장이 이동이다 보니까 네네. 사실 시유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벌말공원 같은 경우에 이제 주차장 타워를 세우기로 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이제 뭐 풋살장이라든가 족구를 할 수 있는 네네. 이 아이디어를 우리 그 시의 체육과장님께서 내주셨는데 너무 아이디어가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우리 김준철 과장님이신데 너무 감사하다고 네. 예, 그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말공원에 주차 타워도 세울 거고요. 지금 현재 에마골에 있는 시민교회 그 자리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벌써 거의 뭐 한 10년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성도 간의 어떠한 분쟁도 조금 있었고, 근데 이제 소유권은 저희가 다 받아온 상태에서 교회만 이제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단지 이제 고민이 되고 있는 것은 그 파크 골프장을 이제 원하시는 시민들이 많은데 네. 저희 춘천시가 생각보다 이제 그 부지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그쵸. 않은 것 같아요. 네네. 특히나 이 하천 부지나 이런 쪽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뭐 허가도 득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자꾸 이제 비교가 되는 건 이제 화천 쪽인데 네네. 그게 지금 또 이제 이슈고 고민이고 또 앞으로 또 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화천 많이 안 머니까 거기를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석사천은 뭐 이래저래 뭐 야간 경관도 좀 예. 만들어 보고 있고 또 이제 출렁다리도 하나 좀 만들어 보려고 네. 그 우리 도의원분들과 또 이제 상의를 하고 또 도지사님께서 또 기꺼이 또 이렇게 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 그런 부분 또 해주실 거라 믿고 좀 추진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권주상 부의장님께서 이제 어떤 거에 좀 집중하고 저는 이제 계세요? 우리 춘천에 전반적으로 좀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좀 풀어야 할 문제가 이제 우리 대중교통 문제. 네, 지금 그렇죠. 김용기 의원님도 우리 4년 동안 같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주 주장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내왔습니다만 대중교통이 이제 3월달에 이제 개편하면서 새롭게 뭐 해보자는 그런 이제 교통과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건 춘천 시민 전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나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많았고 이제는 새로운 개편을 해서 진짜 시민의 발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가 호수 정원이라고 네. 이제 허영 국회의원께서 지금 국회에 이제 발의 중에 있고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춘천이 이제 세 번째로 전국에 세 번째로 유치해보자. 네. 꼭 지정이 돼야만 되겠다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된다 그러면 저는 기대가 큰 것이 일단 이제 유치해서 지정이 되게 되면 한 1조 원 정도의 국비 예산이 지원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달에 3월 31일 날 이제 순천만에서 세계 국가 호수정원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뭐 한 50개국에서 이렇게 오고 해서 한 4만 명 정도가 이제 오는 걸로 돼 있는데 저도 이제 그날 갑니다. 이제 네. 가는데 그래서 국가호수정원이 우리 춘천에 유치가 되게 되면 국비가 한 1조 원 정도 오면 지역 경제에 엄청난 효과를 낼 것이다. 예. 그리고 일자리가 좋기 4천 개 정도는 네.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국가호수정원이 이 우리 춘천에서 반드시 유치에 지정이 돼서 우리 춘천시가 동반성장하고 또 춘천이 진짜 세계 국가호수정원 도시로서의 위상을 내서 춘천이 네.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이렇게 발돋움하고 알리는 그런 새로운 그 전기가 마련되기를 저도 크게 한번 관심 갖고 있습니다. 예. 부의장님께는 다시 한번 시간을 좀 마련할 테니까요. 네. 그때 말씀 좀 충분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잠시 짧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강원도가 또다시 도내 데이터 센터 유치를 네. 계획한다고 밝혔었거든요. 예, 춘천에서 유치한 지금도 뭐 데이터 센터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사실 이게 경제 효과가 진짜 클까라는 의문의 목소리 좀 많이 일고 있어요. 두 분 생각 좀 어떠신지, 예, 위원장님 어떠실까요? 일단 저희가 뭐 기업을 유치하거나 하게 되면 우리 그 주민들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제 효과가 지역에 어느 정도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어떤 그 기술 집약적인 그 시설이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자는 그 앵커님도 아시지만 그 네이버 가게라는 네. 곳 거기가 처음 되었을 때 뭐 몇백 명, 몇천 명의 고용 차출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더니 다 서울에서 기술자들이 오고 네. 막 그런 이제 그 평가를 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부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일자리 창출이 많이 직접적으로는 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을 하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재정이 필요한데 이 데이터 센터라는 곳이 기술 지배하게 된 만큼 매출액에 따라서 지방 세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가게에서 이제 그 걷어들인 세수를 보니까 예. 지방 소득세, 재산세, 주민세에서 거의 매년 100억 여 원이 들어와요. 네. 근데 춘천시의 자체 그 수입 같은 경우에가 뭐 세 수입을 빼게 되면 뭐 한 3천억 정도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이 100억 정도가 한 기업에서 나온다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춘천 관내에 1년에 100억 이상의 세금을 내는 곳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네. 정말 좀 미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수가 당연히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떠한 미래 성장 사업이기도 하고요. 이 데이터 센터에서 단순하게 그 데이터 센터의 일자리가 아니라 예. 그 세수를 통한 다른 지역 경제 유발 효과 또 다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당연히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고 예. 거기에 대한 자연적인 요인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이 데이터 센터의 그렇죠. 가장 핵심은 냉각이거든요. 냉각, 예. 열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수열 클러스터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형강 때문에 그 찬물이 네. 아마 데이터 센터 유치에 가장 그쵸. 큰 힘이 될 거고 또 세계적으로 봐도 제가 알기로는 뭐 싱가포르인가가 거의 포화 상태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또 대한민국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대한민국 내에서도 우리 춘천이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부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김용기 의원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네이버가 이 춘천에 있으면서 네. 이제 세수 증대에는 네. 일조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고용 창출 문제는 네. 원래 이강준 시장님 때 이제 도입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한 300명 이상 고급 인력 창출을 약속했는데 지금 현재를 보면 그냥 일반 노무자, 그렇죠. 일반 노무자로다가 한 40명에서 60명 정도 이거 고용 창출했기 때문에 고용 창출 면에서는 우리 춘천에 큰 효과를 못 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춘천시가 기업 유치를 할 때는 좀 더 좀 실익을 꼼꼼히 챙기는 그런 기업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 이 동면지구에 네. 수열 에너지 이제 단지가 조성되지 않습니까? 우리 저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양강의 이 찬 물을 이용을 해서 그쪽에서는 이런 그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이버 본사가
춘천에 온다 그러면 저는 대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헬로이스 토크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